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 중 스텝 1 농지 판정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스텝 2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 농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양도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 농지에 해당하게 된다면 사용기준, 지역기준, 기간기준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만 만약 내가 양도하는 농지가 판정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기준, 지역기준, 그리고 기간기준을 거쳐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 중 스텝 3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스텝 4 지역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기준입니다. 농지는 농지 소유자가 제촌, 작용한 경우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제촌 요건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 제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만 사실상 거주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격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농지의 경우 사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제촌 요건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동그라미 3번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가 제촌, 작용하지 않더라도 사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텝 3 단계에 나오는 사업용 사용 의제라는 개념과 스텝 2 단계에 나오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라는 개념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스텝 2 단계에 나오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라는 개념은 사업용으로 사용 여부, 사용 기준을 의미합니다. 지역 기준, 면적 기준, 기간 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스텝 3 단계에 나오는 사업용 사용 의제라는 개념은 사업용 사용 의제 규정에 의하여 제촌 작용하지 않더라도 사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기준인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 기간 기준을 거쳐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인 경우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나머지 지역 기준, 기간 기준을 거쳐 모두 만족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용 사용 의제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종자 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의 소유 농지, 그리고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지, 매립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인농하는 경우 인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인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2번 상속농지와 동그라미 3번 인농농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농지 또는 인농농지를 의미하고, 양도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개시일 또는 인농일로부터 3년간을 제촌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또는 인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제촌 작용의 기간 기준 요건을 갖춘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농지 또는 인농농지는 상속개시일 또는 인농일로부터 3년간을 제촌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또는 인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또는
인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일 또는 인농일로부터 3년간은 재촌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간기준 적용 시 3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사업자가 취득한 농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6번 종중이 소유한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7번 농지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침,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8번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9번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부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10번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작용을 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동그라미 2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와 동그라미 6번 종중이 소유한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무조건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드린 이전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 그리고 목장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시 이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소지하고 있는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 기간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면 지역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되는 지역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기준은 아까 있었죠. 시 이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종중이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서 무조건 사업용 의제의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사업용 사용의제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용 사용의제에 해당하게 된다면 그 사용의제에 의해 사용기준은 충족할 수 있더라도 나머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 기간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인 경우 지역기준은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면적 또는 가액기준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 기준은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게 된다면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 또는 가액기준, 기간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지역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되는 지역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기준은 있었죠. 시 이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그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기준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무조건 사업용 의제의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사업용 사용 의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게 된다면 사용 기준은 충족할 수 있지만 나머지 기준인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 기간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지역 기준이 적용되지만 면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기준은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이상으로 사업용 사용 의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지역 기준에 대한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기준도 이전에 올린 비사업용 토지 검토에 대한 이론편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농지는 지역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면 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만, 만약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하면 지역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최종적으로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녹지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거나,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읍면지역의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거나, 동그라미 3번,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는 지역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서 시 이상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을 의미하고, 그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및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역시 중 군지역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도 제외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지역도 제외하고 도농복합 형태시의 읍면지역도 제외합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가 광역시의 군지역,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지역, 그리고 도농복합 형태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지역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지만,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라 하더라도 녹지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도 지역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리고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는 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다음의 농지는 제외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편입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소유자가 재촌작용한 농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이 되는 농지, 즉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므로, 이는 다른 말로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지역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목이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